자, 이번 이야기는 전화를 받으시면 여보세요 하시는 분이에요.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아사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사라님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무섭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무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 무덤. 근데 무덤. 우리가 살면서 조상님들의 묘를 가는 거 말고는 무덤에 갈 일을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갈 일 없죠. 솔직히 그렇죠. 누가 그리고 좋다고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거기는 체험하러 간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고인분들이 그쵸. 계시는 데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좀 죄송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무덤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형님이랑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지?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대뜸 슬아야 너 술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야 술 좋아하죠 이러니까 그럼 한 잔 하자. 내가 사겠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되게 얼떨결에 약속을 잡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날 약속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를 나가서 이제 형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하고 있는데 그 형님 갑자기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 거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나를 불렀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때 당시 이 돌비공포 라디오에 이제 한 3개월쯤 됐을 때였거든요. 3개월 신입차. 네, 그때쯤 네. 됐을 때였는데 이 형님이 목소리를 저란 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형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왠지 너인 것 같아갖고 불렀다. 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래 맞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 무당 좀 소개시켜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되게 진짜 몇 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갖고 뭐 소개시켜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일단 사정은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꼭 무당을 불러야만 일이 처리되는 건 아니다. 이게 충분히 그냥 간단한 번것들 같은 걸로도 충분히 처리되는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게 자기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시골에서 정원 생활을 좀 하시려고 네.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해서 딱 가서 처음에 자기가 봤을 때 집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그냥 되게 누가 봐도 시골틱한 집이었대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좀 시골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밭일도 좀 가꾸시고 막 그러시려고 조그만한 집을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그 집에 이사하고 한 3개월쯤 지났나?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다 모집을 하더래요. 우리 집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이 뒤에 있는 산에다가 과일 나무를 좀 심고 싶다. 그래갖고 그 산을 조금 닦아내고 나무 자란 거 잡초들 같은 거 이렇게 좀 제거하고 좀 대형 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종종 좀 자주 내려와가지고 작업하는 거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산은 자기 땅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시골 집 같은 거 구입하는 기본적으로 땅도 같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이 그랬대요. 아니 뒷산은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왜 과실나무를 좀 심으려고 그러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땅 아니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시골에서 지내시면서 좀 모임도 나가시고 막 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뒤에 땅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뭐라도 심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니 우리 땅도 아닌데 그거 심어도 되냐 이러니까 저 산 주인이 우리도 누군지 모른다고. 예. 그리고 진짜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갖고 저 땅은 거의 그냥 주인 없는 땅 같은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뒤에다가 뭔가 심기를 막 권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 아버지도 이제 혹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럼 어차피 뭐 집주인도 안 온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나서 거기다가 좀 깎아내고 이제 과실투 같은 거 좀 씌우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막 데리고 오신 거죠 다. 예.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듣다 보니까 거의 반쯤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때부터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거의 주말마다 찾아가가지고 뒤에 산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대요. 예. 그렇게 한 3, 4개월 정리를 하고 이제 나무 심을 단계가 돼가지고 아버님이 나무 막 사오셔가지고 나무 막 심고 길도 막 내시고 막 그런 작업까지 딱 가가지고 가족들도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머지는 맡긴다 이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가족 친지들을 다 그 곳으로 불러들였대요. 네네. 다 불러들여갖고 다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 가족에 4, 5살짜리 애 하나랑 초등학생짜리 애 둘이 있었대요. 조카들이. 그 조카들이 이제 어르신들 낮부터 막 술 마시기 시작하니까 밖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나이는 진짜 땅만 파도 즐거울 나이잖아요. 예. 다 같이 그냥 땅 파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땅을 파면서 놀기 시작을 한 거래요. 땅을 파면서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점점 해가 지니까 거기 모셨던 친지분 중 한 분이 빨리 내려오라고 해지면 위험하다고 산은 하면서 애들을 불러 모은 거래요. 그래갖고 애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 이제 또 어른들끼리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이모라고 하셨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모가 애들을 혼내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이 뭔 일인가 하면서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애 3명을 울고 있고 그리고 막 이모는 뭔가 화나갖고 삿대질하면서 애들한테 막 큰 소리 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렸대요. 아니 이모 뭔데 애들을 그렇게 갈구시냐고 사정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땅을 파다가 방울을 하나 들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땅을 파다가 방울이 나왔대요. 근데 애들은 그게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딸랑딸랑 거리면 소리도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애들은 그냥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모가 되게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으신 분이어가지고 방울 같은 거를 좀 많이 싫어하셨대요. 네. 그래갖고 애들한테 그걸 혼내고 있던 거래요. 그래갖고 아 그냥 애들이 놀다가 그런 거 챙겨올 수도 있지. 뭘 자꾸 그러냐. 애들 그만 혼내고 좀 같이 우리랑 놀자 이러면서 이모를 끌고 나왔대요. 그렇게 그날 술자리가 다 끝나고 이제 다들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해산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님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일 적당히 하시고 몸 챙겨가면서 일하시라 이러면서 다 헤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본인 일에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지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일단 전화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딱 받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나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시냐. 나 이상하게 요즘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고. 그냥 막 새벽에 잠도 깨고 막 그냥 악몽 같은 것도 꾸고 가윈도 좀 눌릴 그냥 말락한 느낌이고 나 요즘 너무 몸이 허하다고. 너 다음에 내려올 때 보약 좀 사와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일을 좀 험하게 하셨구나. 연세도 있으신데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러게 일 좀 적당히 하자고 그러지 않았냐. 일단 알았다. 내려갈 때 보약 좀 사들고 내려가겠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 일이 바빠서 한 2, 3주 정도 못 내려갔었대요. 근데 이제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들 진짜 너 언제 내려올 거냐. 나 아버지가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신데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요즘 밤마다 막 컥컥거리면서 막 몸 뒤척이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죽은 시체 마냥 멍만 때리고 있다고 요즘. 예. 사람이 진짜 너무 이상해졌다고. 한번 내려와봐라.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급하게 차를 끌고 그 시골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진짜 앉으셔가지고 멍하니 창문 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아들이 왔는데도. 예.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이제 불렀대.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멍하니 이렇게 창문을 보다가 고개를 싹 돌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이 풀려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좀 심각하다. 일단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일단은 아버지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자. 이게 진짜 병 같은 걸 수도 있다고.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보자. 이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나서 병원으로 이렇게 갔대요. 네.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만 하더래요. 그냥 과로하셨고 아마 피곤하셔갖고 그런 걸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링거 놔주고 영양제 같은 거 약 처방해주고 그냥 보내더래요. 앞만 봐도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병원에서는 그런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대요. 혹시 치매 같은 거 전조 증상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신병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아니길 바라야지 하면서 정신병원으로 갔대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아버님 옆에 놓고 어머니랑 자기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버님이 요즘 막 멍만 때리신다. 막 치매 같은 거 아니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가 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둘을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좀 기다렸대요.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갑자기 어머니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또 앉아갖고 10분 정도로 또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 병원 왔을 때보다 조금 정신이 또렷해진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상담 같은 걸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치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의사가 뭐라 그러시냐 이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해보고 간단한 검사 비슷한 거를 했는데 네. 치매 같진 않다라는 소견이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나왔다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 같은 건 좀 진행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일단 가게 됐대요.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계속 쳐다봤대요. 진짜 집에 오면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창문만 보면서 멍 때리니까 저 왜 저러시냐. 진짜 사람이 이게 좀 움직이고 그래야지 좀 사는데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창문 밖만 쳐다보시니까. 근데 자기도 일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올라오게 됐대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본인 일에 치여갖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날 주말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아버지 네.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으니까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직도 그러신다고. 그래도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할 일 해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로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네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근데 자식돌이에서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어머님한테 아니다 내가 한 2주에 한 번씩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내가 아버님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진짜 다음 주 주말이 돼가지고 또 차를 끌고 시골을 내려갔대요. 시골을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막 반기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 뭐 이렇게 나를 반기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아졌다고.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방을 딱 들어갔는데 방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이러니까 산에 올라가셨다고. 산에서 요즘 막 일하신다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땅만 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산으로 이게 터벅터벅 올라갔대요. 올라가니까 정말 산 중턱쯤에서 아버지가 막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반경 한 1m 정도로 이렇게 땅을 넓게 파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대요. 아버지 뭐 하세요? 이러니까 땅 파. 그러니까 왜 파세요? 그냥 파고 싶었어. 아니 나무 심으실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가지고 그냥 다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땅을 파시더래요. 뭐 어쨌든 딱 봐도 움직이기도 하시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시니까 예. 그냥 진짜 할 게 없으셔서 땅 파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아버지 좀 괜찮아졌으니까 올라가 보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대요. 2주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딱 흐르고 나서 평일날 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래요. 예. 이 형님이 하시는 일이 좀 고된 일이어가지고 평일날 부모님이 어지간하면 전화 안 하신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진짜 엄청나게 놀란 그런 목소리 톤으로 아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아빠가 관을 찾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관을 찾다뇨 이러니까 산에서 땅 팠는데 거기서 관이 나왔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되게 놀라셔가지고 예.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드리지 마시라고 나도 잘 모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알았다. 안 건드리고 있겠다. 네 이번 주에 내려올 거냐. 내려와가지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대요. 예. 그 주 주말이 돼가지고 그놈이 또 차를 끌고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진짜 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땅 파시던 곳에 진짜 나무관이 이렇게 떡하니 딱 드러나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관이 나오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이제 산에서 관을 찾았을 때 이러면서 막 검색해보고 그랬대요. 예. 근데 검색 결과가 안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자.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알지 않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이장님 계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갔대요. 걸어가가지고 마을회관에 도착해서 어르신들 만나갖고 이제 막 사정을 얘기했대요. 산에서 땅을 팠는데 관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다시 묻어 이러시더래요. 뭐 어떡하냐고. 무덤이었는데 무덤 자리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묻으라고. 드러내는 것도 예의 아니라고 죽은 자한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냥 묻고 나서 그냥 거기다 간단하게 묘비라도 하나 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삽을 들고 다시 그 땅을 메우기 시작을 했대요. 관 위를. 관 위를 컵으로 막 펴가지고 메어갖고 간단하게 묘비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예쁘장한 나무 판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나무는 글씨도 쓰지 않고 그 앞에다 이렇게 그냥 꽂아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만 됐겠지. 뭐 파낸 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시 묻어드리고 묘비도 하나 해드렸고 내일 날 밝으면은 제사도 한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진짜 간단한 제사상을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네, 음식 좀 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올려놓고 제사 같은 걸 간단하게 지냈대요. 그 형님 생각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인사하고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한 이틀 후쯤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야 아무래도 니네 아빠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가 이상하신데요? 이러니까 야 어제 니네 아빠가 그 관 발견한테 또 파기 시작했다고. 내가 거기 관 있는데 아니냐고 왜 파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땅만 파셨다고. 오늘도 지금 땅 파러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때부터. 이거 자기가 내려가 봐야 되겠대요. 그래갖고 회사에다가 이제 사정 어떻게든 간에 대충 얼버무리고 연차를 쓴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그곳을 또 파고 있더래요.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냐고. 여기 관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덤 만든 곳 아니냐고. 아니 여길 왜 또 파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뜯어 말린 거예요. 아들이니까 힘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삽질하고 있는 아버지 손 붙잡고 어깨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삽을 확 휘두르더래요. 예. 반사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말로 하자고. 도대체 뭐가 문제시냐. 왜 저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삽을 이렇게 한번 휘두르신 다음에
자기를 쫙 째려보다가 다시 또 땅을 파기 시작을 하더래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쳐다봤대요. 내려오실 때까지.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삽 휘두르다 맞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지. 이미 본인한테 한번 휘두른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쳐다봤대요. 그날 해질 때까지. 해가 지니까 천천히 내려오시더래요. 자꾸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아버지 얘기 좀 해달라.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입만 다물고 계실 거냐. 사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누가 보면 진짜 완전 아버지 미친놈이로 보인다고. 진짜 왜 그렇게 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잖아요. 아들 입장에서. 막 진짜 엄청 쏘아 붙였대요 그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쏘아 붙이는데도 진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래요. 네. 근데 어떻게 연차는 하루밖에 못 썼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또 저러시면은 어쩔 수 없다. 경찰 불러라. 경찰이든 119든 불러갖고 말려라. 그거 아닌 거 이상 방법 없다. 어머니가 힘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말려라. 이거 좀 이상하다. 앞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또 땅 파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또 땅 파러 올라가셨구나. 진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말씀 좀 하세요.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내려올 수 없어? 나 지금 병원인데 너무 무섭다고. 병원이라고요? 누구 다쳤어요? 이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땅 파시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셔갖고 눈을 안 떠갖고 119 불러서 병원 응급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놀라갖고 회사 팀장님한테 급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내려왔대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니까. 예. 진짜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갖고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일단 어머니 진정시켜 드리고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대요. 왜 쓰러지셨는지 원인도 모르겠다고. 지금 일단은 우리도 CT고 MRI고 한번 찍어보고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게 쓰러지셨다고.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검사 부탁하고 결과 나오시면 알려달라 이런 다음에 어머니한테 사정 설명을 하고 나서 어머니 일단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어머니한테 차 타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딱 왔대요.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산을 이렇게 보시더니 앞만 봐도 저 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 같다고. 우리 무당이나 한번 불러보자. 무당이라도 한번 불러갖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듣든 구판을 벌이든 간에 뭔가를. 일이라도 한번 질러보자. 안 그러면 아버지가 못 일어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 입장에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알았다. 내가 한번 용한 무당 알아보겠다. 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빙의 현상 같은 거예요. 완전히 암만 생각해도.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내가 무당을 연결을 해줄 테니까 형님 번호 나 있으니까 내가 그 무당한테 형님 번호 드리고 연락해가지고 잘 처리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그날 이제 술자리를 끝냈어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무당한테 연락을 했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려가서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이게 그냥 빙의 같진 않다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려가셔갖고 이제 같이 처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저를 빤히 보시더니만 시간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갖고 아니 왜요? 내 시간을 갑자기 왜 물어봐 이러니까 나 제자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어. 네가 내려가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아는 형님 부탁이고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가가지고 좀 도와드리겠다. 어차피 제자분들이 하시는 것들이라고 해봤자 음식 나르고 음식 세팅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 옆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잘하니까.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무당이랑 같이 그 형님 아버님이 사시는 그 시골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딱 내려가니까 무당이 산을 막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그 뭐 있어요? 이러니까 무당이 뭐 있다고. 와 근데 잔뜩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산이니까 잔뜩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형님 아버님 이렇게 하신 그 귀신은 보이냐고 이러니까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요? 이러니까 왜 산이 아니라 집 바로 뒤에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묘가 저 산에 있는데 왜 집 뒤에 있냐? 이상하다. 한번 가서 직접 봐봐라 이러면서 무당이랑 같이 집 뒤로 터벅터벅 걸어갔죠.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무당이 집 뒤에서 갑자기 저보고 야 저기 좀 파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한 다음에 진짜 맨손으로 이제 흙밭이니까 이렇게 파려고 손을 딱 내밀고 진짜 3cm도 안 팠을 거예요. 그냥 한 두세 번 이렇게 딱 하니까 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방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갔죠. 그 형님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이거 아시냐고 방울 나왔다고 이러니까 이거 그때 우리 조카들이 파가지고 나온 그 방울이라고. 이모가 멀리 버렸다 그랬는데 그냥 뒤에다 버렸나 보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갑자기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건드려도 무당묘를 건드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무당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무당들 죽고 나면은 자기들이 쓰던 도구들 같은 거 같이 많이 묻는다고. 옛날에는 그게 더 했다고. 근데 하필 니들이 판 그 무덤이 무당묘라고. 예. 니들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 어머니가 그거 도와달라고 부른 거 아니냐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거 일단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일단 해보자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음식 좀 차리시라고. 네네. 음식 차려갖고 간단하게 이제 재 올리면서 접시를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어머니랑 셋이서 음식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간단한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네. 무당이 간단하게 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접시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딱 추시더니만 이제 방울을 탁 내려놓으시고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진짜 1도 안 온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나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좀 이게 풀리는데. 나는 1도 신경 안 쓴다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고. 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진짜 방법 없는 것 같냐고. 이러니까 방법이 나는 안 보인다고. 이게 뭘 일을 진행을 하려면은 원인을 알아야지 일을 진행할 거 아니냐고. 원인이야 누가 봐도 자기 묘 해친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일단 왜 화가 정확하게 났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는지 본인 입으로 들으려고 접신을 시도를 했는데 나를 1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고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했죠. 일단 쓰러지게 계신 아버지부터 어떻게 하자. 형님이랑 어머님은 가셔갖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일단 원인은 누가 봐도 저 몇 때문인 게 확실해졌으니까 무당이 이제 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버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러 간 동안 이제 무당이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간에 한번 어르고 달래서라도 얘기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너는 여기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차 끌고 좀 멀리 나가 있어라. 나는 무덤에서 좀 이분이랑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시도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분은 산에 올라가시고 저는 차를 끌고 좀 멀리 나왔어요.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차에서 그냥 멍 때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기다렸나?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만나갖고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는 무당부터 찾았어요. 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셨다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제 탁 일어나더니만 내가 몇 시간을 부르고 진짜 화도 내보고 진짜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는데 진짜 그냥 완전히 쌩깐다구나. 와,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라서 나도 당황스럽다고. 일단 아버지부터 보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딱 보더니만 아이고,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고. 예. 이거 어떻게 홀렸길래 이러냐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어요 하면서 좀 다급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단은 니네 아버지 방으로 모시고 가라고. 방으로 모셔갖고 눕혀놓고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의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눈은 뜨게 해줄 테니까 일단 니네 아버지한테 자세한 사정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형님이랑 저랑 같이 거의 들쳐업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다 이렇게 딱 눕혀놓고 무당이 다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나와갖고 이제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리니까 무당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 눈 떴으니까 다 같이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는 넌 특히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왜요? 이러니까 일단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게 왜 땅을 파가지고 그랬냐 막 하면 이제 아버지를 쏘아 붙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내가 파고 싶어서 판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네. 팠냐고. 파기도 싫은 땅을 왜 팠냐고 막 하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꿈에 웬 무당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파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다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파라고 했다고.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라졌대요. 그런 꿈을 꾸니까 막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야, 혹시 산삼 같은 거 묻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진짜 귀한 거 묻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땅을 파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막 땅을 파는데 진짜 파도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흙만 계속 나오니까 그만 파야지 이러는데도 진짜 매일 꿈속에서 조금만 더 파봐 나올 거야. 좀만 더 파봐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어르고 달래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그냥 그 말만 믿고 땅만 팠대요. 땅을 팠는데 관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날 그 형님한테 전화하고 그날 또 잠을 잤는데 무당이 고마워하면서 씩 웃으면서 사라지더래요. 오. 갖고 그냥 햇빛을 보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형님 내려오셔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갖고 그 묘를 다시 이제 메꾸자. 그리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대요. 그래갖고 그날 무덤 다시 같이 만들어 드리고 비석 같지도 않은 묘비 같은 것도 꽂아 드리고 네. 다음날 제사도 지냈으니까 어쨌든 주인 없는 묘에 우리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잘해주려나 보다. 그래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또 그 무당이 나오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버지는 당연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되게 좀 좋은 말 해주겠지. 그런 얘기 해주려고 나온 거겠지. 딱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멱살을 딱 잡고 흔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목소리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없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아버지 꿈속에서 벙찌신 거예요. 뭐가 없냐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놔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꿈속에서 무당한테 길었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계속 막 흔들면서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가지고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우리 관을 열은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땅을 다시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땅을 팠대요. 그날부터 또 땅을 이렇게 파니까 계속 땅을 또 파고 하니까 슬슬 또 관이 나올 시점쯤까지 또 간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 예, 예.
근데 이대로 왠지 파면은 안 될 것 같더래요. 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제발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간에 찾아주겠다. 진짜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이러면서 이제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무덤에서 진짜 쑥 하고 무당이 나오더래. 예. 그러면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때부터 기억이 없더래요. 그때 쓰러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방울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거 누가 봐도 방울 찾는 거네. 예. 이라고 무당한테 얘기했죠. 아까 주운 방울 그거 넣자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당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야밤에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해가지고 3명이서 삽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을 팠어요. 예. 그 무덤을 진짜 숨도 안 쉬고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팠던 것 같아요. 네. 삽 들고 그렇게 땅을 파다가 하다가 이제 삽에서 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이 나온 거예요. 관을 열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갖고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싹 올려놓고 다시 흙을 다 덮었어요. 다 덮은 다음에 아 이제 됐겠지. 이제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동분 비스무리하게 어떻게든 간에 만들고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된 거냐고 이러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고. 이게 맞다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화가 풀리셔서 내 부름에 응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 옆에 잠깐 서 있으라고 내가 여기서 다시 이분이랑 접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무덤 앞에 털썩 앉으시는 거예요. 털썩 앉아갖고 판손으로 방울 이렇게 천천히 흔드시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좀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갑자기 한다는 말이 일단 찾아줬으니까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일단 형님은 거기서 굳으셨고 이제 대응할 건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방울 때문에 그러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 괜찮은 건가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안 된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일단 알았다. 우리가 한번 여기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다. 그거면 되시는 거냐? 이러니까 그래 난 내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이것들이 아주 단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내가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그냥 심술 좀 부려봤다고. 근데 이왕 심술 부린 거 끝까지 부릴 거라고.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면서 이제 접신이 풀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진짜 정말 다행으로 그 땅 주인이 대대손손 그 집 집안이었으면은 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회의를 한 거죠.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찾냐. 말이 안 된다.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방법 없냐 이러니까 와 진짜 미안하다고. 무당령들은 잘 안 건드린다고. 아, 나도 지금 좀 많이 후달린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와 그래갖고 형님한테 얘기했죠. 일단은 형님이 그 지적도 떼가지고 땅 주인 찾아서 전화해봐라. 나 진짜 운 좋으면은 땅 주인이 자손일 수도 있다. 네. 일단은 땅 주인이랑 통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듣고 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 알았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러고 나서 저랑 무당이 이제 같이 올라왔죠. 저 운전하고 무당이 이제 조수석 타가지고 가만히 있겠는데 무당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이러니까 빨리 차 돌리래요 저보고. 느낌이 쎄해져가지고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차를 돌렸죠. 차를 돌려갖고 이제 가면서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보라고. 얘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심술 부리겠다 그랬다고. 자식 데리고 온다는 게 당장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영가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고. 당장 안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심술 부리겠다는 거잖아. 오. 어떡하냐고.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바로 쭉 다시 내려가가지고 딱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무당 예측대로 집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난린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형님 아버지가 진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이제 다 헤집으시는 거예요. 막 가구 같은 거 던지시고 끌어내리시고 막 그러면서 있는 물건 그냥 다 던지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것 때문에 그만하라고 하면서 지금 울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있고, 형님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무당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딱 지르니까 형님 아버님이 딱 멈춰요. 그러면서 무당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뺨을 팍 치는 거예요. 내가 무당령이어서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똑같은 직종이 이랬으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산 사람한테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네 도와주려고 땅 주인 찾아갖고 연락해볼 거고 하나씩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 기다리고 이 집을 떨고 있냐고. 너 나랑 한번 해보자. 너 나랑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오. 이러면서 아버님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진짜 무당을 쫙 째려보더니만 해봐. 그래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야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너 한번 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서 아버님 뺨을 한 대 또 팍 치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때렸다고. 근데 기절한 거라고. 니네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자. 이건 당집 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무당이 이거는 네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운전하고 아버님 조수석에 태우고 너랑 형님이랑 어머님 셋은 형님 차 타고 따라 올라오라고. 갖고 그 아버님 이제 들쳤고 조수석에다 올려놓고 저랑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그 무당 당집으로 이렇게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무당이 차에서 못 내리잖아. 혼자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조수석 가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딱 들쳐갖고 이렇게 딱 내려놨죠. 당집 중앙에다가. 근데 무당이 밖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 하세요 이러니까 나 올라가면서 동료를 불렀다고. 진짜 쟤 한번 끝장 갈 거라고. 나 혼자서 안 될 것 같아갖고 한 2명 더 불렀으니까 오고 하자 이러신 거예요. 밖에서 진짜 또 멀뚱멀뚱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네. 딱 내리는데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한복 입고 왔거든요. 아. 오색 한복을 딱 입고 오셨어요.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또 기다렸어요. 그분까지 이제 또 기다렸어요. 또 차 한 대가 싹 오더라고요. 내리는데 또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또 한복 입고 오셨거든. 그래갖고 와 무당 세심히 해볼만 하지요.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니네 밖에서 기다리라고. 무슨 소리가 나도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세 분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 막 떨고 계시고 저는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 잘해주실 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안 되면은 하나 치겠다고 3명을 불렀는데 그거 안 되면 지들이 쪽팔려서 제대로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안도를 막 시키고 있었어요. 진짜 안에서 막 깽가리 치는 소리 들리고 막 징 치는 소리 들리고 막 별의별 소리 막 다 들리면서 거의 한 1시간을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다렸죠 그냥 그 소리 계속 들으면서. 한 1시간쯤 딱 시간이 지나니까 징 소리가 징 하더니만 딱 멈추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아 끝났나 보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무당이 이렇게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갖고 됐다고. 끝났다고. 진짜 끝났다고.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머니랑 아들분을 막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일 했으니까 아마 내일은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자게 놔두라고. 이러면서 아버님을 그 무당 2분이 들쳐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차에 태워드리고 그 무당 두 분 가시고 진짜 일만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소개해줬던 그 무당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산에선 땅 함부로 파지 말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 안 좋으면은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뼈도 나오고 그런다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딱 해주시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니랑 가신 거예요. 저 이제 무당이랑 남아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우리 세 명이서 신 불러갖고 진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다구리 쳤다고 그렇게 된 거라고. 예. 힘은 안 드셨어요 이러니까 야 우리가 힘들겠냐 우리 모시는 신들이 힘들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무당령은 도대체 왜 하필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했냐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화가 났을 거래요. 그치. 예, 그 조그만 애들이 자기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아마 아버님한테 좀 안 좋은 짓을 해가지고 네. 아버님이 멍을 때리신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땅 파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땅 다 파고 나서 무덤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것들이 자기 방으로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좀 실수를 했던 게 하필 무당이 와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보니까 그 무당령 생각에 야 이거 잘만 하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는데? 얘네들이 부탁 들어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마 더 난리 핀 걸 거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 다 듣고 나서 일단 어쨌든 끝난 거죠 이러니까 끝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한 2주쯤에 좀 걱정돼가지고 형님한테 다시 전화 걸었어요. 네.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진짜 다음날은 꼬박 잠만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셔갖고 이제 멀쩡해지셨다고 패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멀쩡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오, 다행이다. 와, 이거. 네. 야, 결국에는 무당 여러 명이서, 와.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무당 묘? 이걸 그쵸. 잘못하다가 그냥. 괜히 진짜 덤탱이 엄청 쓸 뻔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형님이랑 후에 통화하면서 그 말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날 깽판을 친 게 다행일 수도 있지 않냐. 예. 만약에 이거 진짜 가족 찾기 됐으면 우리 큰일 났다. 그러게.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죠. 그날 이후로는. 그리고 또 다굴에 장사 없다고. 음. 오늘 아사라님께서 진짜로 오랜만에 좀 길게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이런 시간들 너무 좋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스라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확실히 다굴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그 아버님의 또 잘못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도 아닌데 결국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다행히도.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뭐 안 좋게 되셨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고 저는 그 묘는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슬러즈님 저번에 제주도 이야기부터 정말 또 소름 끼쳤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아, 예, 이야기는 예.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좀
무겁죠. 사이즈가 좀 큰 얘기를 했어서 네네네. 오늘 얘기는 그에 비하면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고향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친인척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수집하게 된 이야기라서 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이야기에 개입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허, 예. 제가 제 얘기에 사실은 첫 얘기 빼놓고는 그렇게 무속적인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하게 될 얘기는 그쪽 분야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이 이야기는 제가 친인척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작은 이모를 통해서 접하게 된 얘기예요. 저희 이모님이 상당히 저희 집안에서 잘 드신 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내 딸로 태어나셔서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런 시골 동네에서는 딸, 거기다가 막내면 거의 뭐 학업에 대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이, 그것도 아들 위주로 이제 대학을 보내든 고교를 진학시키든 그랬는데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는 집안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마치 나라의 지원 없이 왜구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처럼 자력으로 혼자서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야학 같은 거를 다니시면서 공무원 시험에 일찌감치 응시를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꽤 큰 규모의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까지 근무를 하고 계세요. 들으셨을 때 뭐 엄청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의 살아온 세월이나 어떤 사연들을 쭉 들으니 야 진짜 열심히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시고 아파트도 몇 개 갖고 계시고 남편분도 그러니까 이모부시죠. 이모부께서는 또 외국 국제학교 교장님이세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된 정말 성공하셨다. 저 같은 지방로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정말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대단한 분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아버님 생전에 제가 아버님이 예전에 암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생전에 외가 쪽하고 교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약간 좀 꼰대 마인드의 그런 어떤 유교 정신에 입각한 집안이라서 아빠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진짜 참고 살았구나 했는데 명절 때 외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가 친척들하고는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분이 없었다 보니 이 이모님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너 이런 얘기만 들어왔지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이모님은 되게 멋있는 분인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무당 선생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모님이 그분 말씀만 하면은 아유 그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이 선생님 막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제가 절대로 그 무속인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들었을 때 이분이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수성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분인데 뭐 저렇게 자꾸 뭔 무당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 마냥 선생님 하면서 굽실굽실하나 약간 이렇게 좀 제가 안 입고 온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솔직히. 또 그때 때마침 약주가 몇 잔 들어가다 보니 제가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이모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모 제가 궁금한 게 이모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스스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내셨는데 왜 그렇게 그 무당 말에 좌지우지 당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냐. 이 조카들 입장에서 조금 보기에 아쉬워서 그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술 먹다가 그윽하게 바라보시더니 얘가 뭘 모르는 소리 한다. 지도 그 무당에 한번 살렸는데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에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그 신론캐 무당 할머니 빼놓고는 제 삶에 도움을 주는 무당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이모가 뭐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는 아마 모를 거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 이모님도 이 무당이나 무속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그때 제가 들어보니 이모님은 공무원 임용이 돼서 신출내기 공무원으로서 부지런히 학교에 출퇴근을 하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님이 그 당시에 서울에 성동구 쪽에 조그마한 그 월세방을 혼자 구해가지고 상경에서 혼자 사니까 조그마한 원룸 같은 그런 방을 구해놓고 혼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학교는 잠실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무하던 학교가.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그 출퇴근길을 이용하면서 다리를 건너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모가 약간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수도권에서 혼자 산 지 한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모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가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 내가 이러다가 혹시 고독사를 해도 사람들이 며칠이나 있다 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 알아줄까? 나 이런 생각 가끔 한다. 이모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어른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젊은 놈이 뭔 넋 빠진 소리 하고 있다고. 얘끼 놈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꾼이들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뭐 기대도 안 해요 이런 말 할 때. 그냥 내 속이 이렇다. 알아만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모가 공감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자기가 서울에서 혼자 그렇게 독학하면서 이렇게 살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 이모가 찾아간 게 그 조직원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을 가도 무속에 상당히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교직원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저희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쪄 죽는다고 해도 에어컨 버튼 그 중앙 냉난방 제어하는 때 행정실 가서 그 버튼 한번 누르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주의를 주던 그런 분들이 행정실 직원분들이에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들도 사람이구나. 그들 사이에서도 약간 무속에 대한 그 저희 토정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해마다 그 당시에 근무하시던 교직원분들 사이에 꼭 이분한테 가서 토정 비결을 나는 본다. 이런 분이 계셨대요. 이분을 당시에 그분들은 도사님이라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류의 무속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좀 독특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무속인 분들은 신당을 차려놓고 어느 일정한 곳에 자기 주거지역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신당 같은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절 돈을 안 받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이 무속인 분들은 복채를 금전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원리 원칙상 이걸 받는 거가 약간 부정한탄다고 해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받으신다고 세 번째가 본업이 있으시대요. 근데 본업이 뭔지는 절대로 안 알려준대요. 그럼 그 양반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들어보니 이분은 무슨 거창한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내 주위 사람이나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크게 해가 될 만한 일이 발생하겠다 싶은 게 보인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언지를 준대요.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저희는 보통 점을 보러 가면 또는 뭘 보러 가면 저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아마 물가에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올해 이런 걸 뭘 좀 카테고리별로 애정운이면 애정운, 금전운이면 금전운 이 기간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찾아간다고 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찾아가면 그냥 차 한잔 한대요. 무슨 일에 그렇구나. 일은 잘 되고
그래. 결혼은 됐어? 그래. 그래, 뭐, 하여간 뭐, 찾아와서 고맙고,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자고. 뭐, 이러고 그냥 돌려보낸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점을 보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아주머님들하고 저기, 동네 공원에 있는, 저 팔각정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요구르트나 한 입 받아온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상하다. 무슨 사자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모의 믿음이 시작된 사건이 아까 제가 성동구 잠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모도 그 얘기를 듣고 잠실에 당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셨던 교직원분들하고 그분 얼굴을 뵙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약간 총량제로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걸 통해서 이 어떤 알려주는 이런 거를 연결고리로 해서 알게 되는 그 매개체 지인의 숫자를 20명 이상 절대 늘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게 TO가 날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앞서 계시던 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도 이제 약간 신기하잖아요. 예. 근데 뭐 들어보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시간이나 공력을 쏟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도 그분하고 교분을 좀 트고 싶다라고 이제 좀 선을 넣었었나 보죠. 근데 제가 듣기로 한 2년 정도가 지나서야 TO가 생겨서 그분을 얼굴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진짜 그냥 아저씨래요. 그냥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갈한 가르마를 하고 있고 네. 약간 그 오래된 체크무늬 남방 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등산복 바지 입고 있는 정말 전형적인 그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다가도 한 5번은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저씨였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대화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연락처는 꼭 주고 가라 그런대요. 그런데 약간 신기했던 건 저희가 보통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사람하고 아이 컨택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반적인 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30분을 대화한다 그러면 30분 동안 눈만 보고 있진 않잖아요. 뭐 약간 부담되니까 네네. 핸드폰도 한번 보고 뭐 소매 정리도 한번 하고 공중도 한번 봤다가 지나가는 거 뭐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모랑 얘기한 시간이 뭐 한 3, 40분 정도 됐다 하는데 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았대요. 네. 그게 조금 깨림직하다면 깨림직할까? 신기하다면 신기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하다. 요 정도까지였대요. 근데 사건이 이제 지금 발생을 하는데 네. 이모가 그날도 부지런히 학교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동구에서 잠실로 넘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근을 하려고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이모가 그때 공직생활 1년 반, 뭐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티코를 산 거예요. 티코? 티코 오. 아시죠? 티코. 예. 전설의 명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길바닥에 껌딱지가 있으면 붙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 전설을. 그 티코를 장만을 하셨는데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나도 내 생애 첫 차가 생겼다. 근데 심지어 들어보니 그 티코조차도 중고였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차를 몇 대째 타고 있습니다만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를 생각해보면 26살 때 뽑았던 750만 원짜리 중고 아반떼 샀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내 첫 차다. 그 느낌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가 그날 티코를 떼 빼고 광내고 딱 타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딱 이제 성동구 쪽에서 합류구간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다리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제 아침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이씨 오늘도 막히네 이러고 있었대요. 전화가 와요. 근데 그때가 약간 핸드폰이 예.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잘 없을 때예요. 잘 없을 때. 드물 때.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전화가 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삐삐가 옵니다. 근데
삐삐가 찍혀가지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봤더니 이모가 잘 모르는 번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빨리빨리 이 파리파리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중전화에 내려가지고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무당 선생님이라는 그분 연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무당이 연락을 하나 해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진 않고 나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저 인사동 찻집에서 봤던 누구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본 지가 한참 됐대요. 한 3, 4개월 지났을 때라 하더라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시죠? 아니 근데 아침에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되게 점잖게 얘기하신대요. 보통 무속인들은 쏘아붙이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은 되게 점잖게 얘기한다. 느릿느릿.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지금 혹시 바뀌죠? 그러니까 바뀌죠? 바뀌니까 삐삐 보고 이거 공중전화로 연락드렸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길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출근 때문에 저기 직장이 잠실 쪽이라서 좀 한강다리 건너야 되는데 좀 연락하셔가지고 갑자기 내려서 전화했어요. 하니까 건너지 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리 건너지 말라고. 그렇게 반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모가 저기요 아니 저도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살고 싶으면 그 다리 건너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모가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내 말 잘 들어요. 그 다리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리든 뭔 다리든 하여간 한 일주일 정도만 휴가나 이런 거 못 내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말 한 번만 듣고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이모님이 직장에서 혹시 해고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할게요. 대신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거니까 며칠 동안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분 목소리가 너무 진정성이 있어서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 말로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알겠습니다. 좀 갑작스러워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혼자 차에서 10분 정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이대로 내가 만약에 출근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직장에 전화를 한 거죠. 정말 죄송한데 이모가 약간 뻥을 친 거예요. 제가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차가 교통사고가 났다. 며칠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라 이러고 이제 급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모가 워낙에 근태가 평소에 좋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이해를 하고 그럼 며칠 정도 있다 나올지 얘기해줘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모가 집에서 쉬니까 좋긴 했대요. 솔직히 모든 직장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 돌팔이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멀쩡한 사람 해놓고 나가면은 동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틀 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침 시간에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뉴스로 어렸을 때 심지어 저는 지방 사람이니까 당시에 서울에 없었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만 보던 그 사건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까 그분이 불이익당하거나 해고되면은 내가 책임질 텐데 그럴 일 없을 거라 했잖아요. 실제 그럴 일이 없었던 게 전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모 직장 동료분 중에 한 분이 그때 이제 출근을 하시다가 변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내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초상집 분위기인데 저희 이모는 휴가를 내서 산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유 잘 지었다. 진짜 잘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루비님 같으면 이 일이 있으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뭔가 생명의 의미 바로- 같고 그렇죠. 예. 그러죠. 그래서 이모가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에 그 저기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진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당시 뭐 이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 말고 저희 그 델몬트 주스 그 유리병에 담겨 있는 옛날에 그 저 문병 가면 꼭 사들고 가는 그거 있습니다. 그쵸. 그거 기프트 세트 들고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 나는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만 받겠다고 절대 안 받는데요 그거를.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니고 주스 한 병 뭐 세트인데 이걸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데 또 이분 나름대로 원칙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근데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꿈을 자꾸 꾼다고. 근데 그 꿈이 무슨 되게 선명하게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대략적인 상황만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20명 이상으로 안 늘리는 이유가 그 이상 넘어가면 내가 이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강다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분이 보이는 이미지는 한강과 다리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이미지래요. 어떻게 뭐가 보이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전달받은 거라. 근데 그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거를 이 20명한테 다 전하는 게 아니래요.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딱 20명까지만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아니 그러면 이 일을 왜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소문날 줄 몰랐다. 그리고 자기도 심지어 재밌는 게 이분도 어딘가에 점을 보러 간대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천기 누설하고 다니면 네가 네 명에 못 죽는데 계속 그 짓거리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무섭기는 한데 내가 이 사람이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신대요 솔직히. 천기누설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는 참 별의 저기가 다 있다 했는데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모한테. 이모가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던 게 이모부랑 교제를 하고 있었던 당시인데 처음으로 커플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 우리가. 굉장히 이모는 두근두근했대요. 촌에서만 나고 자라서 수영장이라는 걸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 그런 데에서 내가 헤엄을 한번 쳐보겠구나 해서 수영복을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쁜 걸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고가의 브랜드 수영복 같은 거를 하나 내가 장만을 해야 되겠다. 네. 한 벌만이라도.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백화점. 백화점 가야 되죠. 예.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듣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제가 왜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모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이모가 당시에 삼풍백화점 뭐 이미 예상들 하실 테니까 그 백화점 회원 그걸 갖고 계셨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다녔다. 영수증은 이제 이미 빛이 발해서 다 없으니까 예전에 이제 뭐 있었던 뭐 그런 거를 얘기를 막 하시는데 예. 그때는 포스가 뭐 없고 해서 뭐 수기로 써주기도 하고 뭐 이랬네 뭐 어쩌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예. 나를 잡고 이제 그 백화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역시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와서는 잘 지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뭐 혹시 어디 가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역시 도사님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행을 가려고 막 하는데 이제 이모가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왜요? 여행 가면 또 큰일 나니까 여행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그 도사님이 여행은 가요.
여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행 가기 전에, 어디를 많이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보고 지금 휴가 가기 전에 뭐, 집구석에만 계속 몇 달 동안 처박혀 있으라는 거냐 했더니, 아니,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솔직히 이번 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건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은 되게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고, 꿈에 약간 연분홍색 뭐가 보인대요. 아, 맞네, 그러면. 연분홍색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얘기하셨대요. 뭔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이분의 말은 항상 이런 식이래요. 막 엄청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연분홍색 사람 그거 듣고 삼풍백화점 가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결과에 남았기 때문에 그거구나 하는 거지. 그 말 듣고 그거 유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엔 못하죠, 절대. 네. 그래서 솔직히 이모는 알겠다고 해놓고 백화점을 가려고 했대요. 심지어 갔대요, 거기를. 근데 가서 이제 수영복을 보려고 가는데 그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지금 어디에요? 저 얘기하려다가 사람이 많잖아요. 예. 연분홍색은 모르겠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저 지금 장 보러 왔어요 하니까, 장?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좀 있죠 했더니, 얼른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장도 못 봐요 했더니, 장을 좀 아침 일찍 보던가 그 하여간 사람들 많을 때 가지 말라니까요, 어디든. 그리고 진짜 장 봐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다.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왔대요. 예. 못 샀대요, 결국 수영복을. 예, 너무 이 기분이 찜찜해서 못 사고, 그 당시엔 인터넷 쇼핑도 없으니까 어디 동대문시장 같은 데나 가서 비싼 거 사야지, 진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몇 시간 후에 그게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참사지, 대참사.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건, 보통 여자들이 그런 데 갈 때 혼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친구분을 같이 갔었대요. 그분도 살 게 있어서. 이모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예.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친구분이 옆에서 그랬대요. 왜? 하니까 또 이걸 또 얘기하기 좀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나 미안해. 나 집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너도 갈래? 물어보셨대요. 같이 나갈래? 라고 했더니, 나 여름이라, 그때 여름이었다네요. 그래서 나 더워가지고 백화점이 좋아. 너 먼저 가. 그러면 나 살 거 사고 나중에 연락할게. 이러고 그분은 남아 계셨는데 못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모가 이 말씀 하시면서 그 친구분 성함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미친년 소리 듣더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죄책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부터는 이분의 말을 1도 의심하지 않게 됐대요. 그렇지. 왜냐면 이분은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뭘 갖고 와라 말아라 이런 것도 없고, 연락도 안 해요, 평소에. 그럴 때만 한 번씩 쓱 연락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오면은 막 소름이 돋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지?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나는 엮인 게 없는데? 아까 뭐 나를 살렸다고 그러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렇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물어봤더니 이모가, 너 군대에 공군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어떻게 엄마가 얘기했나 보구나.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거 내가 엄마한테도 웬만하면 공군 쪽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뭔 소리냐 지금. 내가 여자친구 보려고 공군을 자원해서 갔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했는데 너 처음부터 공군 가려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도 10여 년이 지난 얘기다 보니까 그랬나 하고 떠올려 보니 처음에 제가 해군을 가려고 했어요. 아, 해군을 왜 가려 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해군 중사 제대하셨고 예. 외삼촌이 해군 준위를 제대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해군 집안 쪽이었어요. 근데 저는 맥주병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제 아빠랑 외삼촌이 저를 꼬드긴 거죠. 해군도 휴가가 많고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외삼촌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해군 쪽으로 가면 어떻게 잘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약간 사탕발림으로 저를 이제 꼬셨어요. 네.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빼줄 계획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놈 자식은 가서 배를 직접 타보고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너가 너무 얘를 공부 오냐오냐 키운 경향이 있다. 오히려 외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 만약에 제가 해군을 갔으면 이함대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함대가 뭐고 일함대가 뭔지 뭐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안함이 쭉 함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거기를 입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안함에 탑승을 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일병쯤에 천안함이 터졌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비행단에서 그 뉴스를 접했고 네네. 근데 이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를 이 이모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냐? 외삼촌하고 얘기를 한 거냐 했더니 자기가 워낙에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 군대를 갈 때쯤에서 엄마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곧 군대 가지 않냐고 어디로 보낼 생각이냐 했더니 아유 그 뭐 애 아빠랑 저 외삼촌이니까 엄마한테는 오빠죠. 오빠가 뭐 저기 해군 쪽으로 보내려고 하나 봐. 배 좀 타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듣고 이모가 일부러 뭐 그분을 찾아가서 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모가 이분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대요. 그 일이 또 대박인데 혹시 그 황우석 박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들어봤어요. 예, 알아요. 들어보셨을 네. 거고 귀족님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시대의 사기 사건이었죠. 그것 때문에 왜 만났어야 했냐면 그것도 참 듣고 내가 와 이런 말이 되나 했는데 이모가 지인이 예. 이제 주식 쪽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황우석 테마주가 뜬다. 야 대박이다. 세계 최초다. 이거 우리나라에밖에 없어. 이 사람 이거 노벨상 무조건 받는다. 지금 사놓으면 최소 10배, 최대 100배다. 다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던 이모 지인분은 자기 퇴직금까지 싹 다 털어서 갖다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모도 퇴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정도는 땡겨가지고 집을 걷다가 넣을 정도 되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분위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인전기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분. 예. 우리는 더 이상 난치병으로 고통받을 일 없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알아보고 이거를 대출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분이 연락이 왔대요. 아, 또 막았구나. 요새 뭐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 이분은 길게도 말 안 한대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꼬박꼬박 존대는 꼭 한답니다. 요새 뭐 해요? 하니까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뭐 그냥 쉬면서 일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더니 아닌데 주변에서 뭐라고 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돈 뭐 관련된 일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지금.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누구한테 뭐 달라고 뭐 받을 돈 있어도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것이 뭐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하고 끊고 진짜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그걸. 예. 뭐 결과는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완전히 박살났고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서 그런 주식하셨던 분들은 뭐 아이고. 그렇게 되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사례 겸해서 연락을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 저 군대 간다는 얘기 겸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대요. 네. 아이 근데요 도사님 뭐 이런 거 안 보시는 거 아는데 아이 진짜 저희는 인연이 좀 오래됐잖아요. 아이 저희 조카가 있어요. 똘똘한 놈이고 착한 놈인데 곧 군대를 가는데 해군을 보낸다네요. 뭐 별일은 없겠죠?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해군 언제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이나 내년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대요, 처음에. 내가 뭐 다 그렇게 예지로 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뭔 일이 있으면 얘기할게요. 하고 4달인가 5달 뒤에 저 이제 입대하려고 앞두고 있을 때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분한테. 잘 지내죠? 조카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예. 이모는 이제 얘기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 오히려. 어디 간다고 했죠? 바다요? 하니까, 조카분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랑 같이 태어난 배를 타면 안 돼. 그 배를 타면 안 되고, 아니야. 그냥 배를 타지 말라 그래요. 안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같이 태어난 배를 타지 않아도 내가 이게 정확하게 보는 건지 추상적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배를 타지 말라 해요. 아니면 좀 이따 가라 그래. 이것 좀 피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천안함이 터지고 나중에 제가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 말을 이번에 들었단 말이죠. 이게 같이 태어난 배가 뭔 소리인가. 내가 뭐 배랑 형제도 아닌데. 제가 오늘 시참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예. 천안함 쳐서 봤는데 동갑이구나. 이 배가 저랑 동갑이네요. 와, 87년도? 예. 89년도요. 아, 89년도예요? 얘가 취역, 그러니까 배를 제작하는 시기가 있고요. 아. 군에 들어와서 임무를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와. 그게 저랑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데, 예. 아니 근데 그분은 이 얘기를 지금 거의 한 20년 전, 15년 전 이때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심지어 제 사주를 준 적도 없어요. 예. 제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준 적도 없고 제 개인정보를 일체 준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뭐야 이게 말이. 그래서 이모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그분은 물어봐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도 그냥 추상적인 거니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만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 엄마가 아버지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생전에 고집이 있으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거기 보내지 말자 하면 절대 안 들으니까 엄마가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저를 공군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와. 네. 육군은 제가 가기 싫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휴가도 많이 나오고 싶고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속성 효자였기 때문에 일단은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공군을 가게 됐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엊그제. 그래서 우와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 얘기의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분이 정점을 찍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네.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같이 가봤대요. 근데 원래 이분이 만나주지를 않는데
지금 이모는 이분하고 인연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저희 언니가 아프고 뭐 되게 착하게 산 사람인데 뭐 조금 막 이렇게 사연팔이를 하신 거죠. 어떻게 네.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만 하면 어떻게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진짜 엄마 말 들어보니까 엄마도 이제 그 얘기를 엊그제 처음 하더라고. 전 이모랑 같이 있을 때 진짜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한대요. 예. 그러다가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시참했던 저희 집에서 그 사람의 일부가 나왔던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쯤 가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려는데 저희 엄마를 이렇게 쓱 보더니 번호 좀 주고 가보라고 그랬대요. 또 번호까지 달라고 할 줄은 몰랐대요, 솔직히. 네. 이모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희한하다. 원래 20명 이상 절대 안 늘리는데 왜 이러지? 이모가 알기로는 좀 필요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 저럴까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유 감사하다 하고 이제 드리고 왔는데 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봤더니 잘 계셨죠? 저 그때 그분하고 같이 봤던 누구예요? 하면서 그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얘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하는데 엄마가 긴장이 됐대요, 순간. 이모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바깥 분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 사업하는데 뭐 그냥 사업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업하고 있어요 하니까 그 일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뺄 수 있는 걸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걸 그렇게 못한다 해도 당장은 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많이 힘들어질 거거든요, 가세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 지금 빨리 빼내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엄마가 이걸 어떻게 말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이 바빠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와.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동업하시던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예. 아버지 돈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싹 다 그 친구분이 갖고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 충격 때문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서울대병원을 예.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4주 얘기했어요, 처음에. 아, 근데- 4주 정도밖에 못 사신다. 네, 지금부터 4주다. 빨리 보여줄 사람 있으면 보여주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참 담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도 많이 보시니까. 그러셨는데 너무 신기한 게 아까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네. 바로 안 죽는다고. 아버님이 그로부터 4년 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 앓으셨던 암이 척수암이라고 아이고. 이게 걸리면은 거의 못 사는 희귀암이에요. 온 몸을 세포가 타고 흘러버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암인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당시에 그랬어요. 이분 되게 독특한 경우라고. 저희가 임상 실험은 아닌데 임상 약을 좀 써서라도 연명 치료를 해볼 테니까 치료 데이터를 남기고 싶다. 그 정도로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버티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버티셨고 저희 가세가 그 당시에 많이 기울었다가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돌이켜보니 그분 말이 진짜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거기까지 맞추시고 최근에 저희 이모한테 또 연락이 한번 와서 저와 이모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아직은 일어난 그게 일은 없어요.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 아무래도
어디서든 많이 들어보셨을 듯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앞서 드렸던 얘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라이트한 얘기긴 한데 최근에 알게 된 얘기라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야, 이거 완전히 진짜 제목이 천기누설이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큰 참사나 이런 것도 보신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근데 엄청 구체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정도는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도를 보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010년에 천안함이 터졌고요. 절대 일어나서는 네. 안 될 일이었지만 정말 네, 또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대 저나 헤슬러즈님이나 지금 나이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네.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소식들을 듣고 좀 뭔가 비상이 걸리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휴가 다 잘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아까 나이도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희 나이 네. 또래 분들은 더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참사였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절대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됐는데 말이죠. 그죠? 그렇죠. 맞죠.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천기누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거 정말 또 신기하면서도 기묘하네요. 그 기묘한 어떡해. 이야기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알았을까, 그거를. 참. 어떻게 보면 테슬러즈님께서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천안함 사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또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또 일들이었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테슬러즈님. 아이고, 별 말씀이죠.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 사연에서 나왔던 큰 일들이 정말 그 당시에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었던 정말 대참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정말 또 그 당시에 그거를 예견을 해서 못 가게 했던 한 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에 관련된 기묘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